말씀드릴게요. 매매 한파에 입주 폭증, 부산 전세 시장 녹다운. 좀 심각합니다. 사실 이거 진짜 심각해요. 부산 지역의 아파트 전세 물량이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보다 입주 단지가 크게 증가한 데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매매를 못해 전세로 전환하는 물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로 전환을 한 거예요. 나는 팔고 싶어. 안 팔려. 지금 같은 거래집에서 누가 삽니까? 안 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전세라도 돌려야지. 전세 물량이 늘면서 전세 가격도 넉 달째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쏟아진 전세 물량이 당분간 매매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내용 아니죠? 그죠? 제가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래 될 거라고. 자, 보시면 어디가 많이 늘어나가 봅시다. 지금 절대 물량으로 2022년도 현재 10월 10일 기준으로 절대 물량으로 전세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 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 진구가 2646개로 압도적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올해 부산 진구는 입주 물량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증가율로 지금 가장 많은 데는 서구라고 하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572개밖에 안 돼, 582개밖에 안 되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절대 수량으로 많은 데가 진구, 그리고 남구도 지금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남구에 1555가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지금. 그래서 수영구에도 어느 정도 있네요. 요 수영구에 1129라는 거는 최근에 입주한 남천 더샵 그것도 900세대급인가 800세대급인가 그렇죠, 그죠? 1000세대 좀 안 되는 급인데 그게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저기 연지레미안, 뭐 이편세상 시민공원, 그다음에 가야로트 캐슬 얘들이 큰 영향을 줬겠죠. 남구는 잘 모르겠더라고. 남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봅시다. 쭉 보시면 올해 전세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큰 원인이다. 그럼 매매 시장 왜 얼어붙었느냐?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집값 고점 인식 세 가지를 봤죠, 그죠?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집값 고점 인식, 가격 수익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죠?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세나 전월세로 전환하는 물건이 쏟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해 살던 집을 매매로 내놨던 집주인들이 입주일이 다 다가오는데도 기존 집이 팔리잖아 전세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새 집 입주를 해야 돼. 근데 집이 안 나가.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그러면 전세로 돌리자.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내 돈 좀 보태서 새 집에 들어가자. 이런 전략이죠. 신규 입주 단지의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구축의 전세 가격은 더 크게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처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고 올해 초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금리와는 별개로 물량 앞에서 전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 앞에서는 전세는 정말 록다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3000세대가 입주를 하는 단지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에 3000세대가 입주를 한다. 그러면 요즘처럼 매매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적어도 전세 물량은 80% 이상이 나온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80% 나와? 라고 말씀하시고, 실입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전세가 80% 나온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 말은 뭔가면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집이다. 그죠? 그러면은, 이 전세집은 누군가가 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집이 전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집이 예를 들어 부산 진구라면은 부산 진구 안에 전세 물량이 하나 더 늘어난 거와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작아다, 내 집이다, 그러면은 내 집을 팔아야 되겠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잔금을 치고 새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집이 안 팔려. 그러면 앞에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전세로 돌리겠죠.
그럼 이것도 전세가 증가하는 효과죠. 그리고 투자로 내가 그 3,000세대 입주하는데 투자로 내가 아파트를 사놨다, 분양권을 사놨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전세를 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해당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아파트로 입주하기 위한 그 주변에 전세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3,000세대가 입주를 한다면은 적어도 80% 이상은 그러면 8324 2,400세대, 2,500세대 세대의 전세 물량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전세가 심각하고 가격 하락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연지레미안 요즘에 전세 84 기준으로 3억 안 되는 것들 있습니다. 3억이 안 돼요. 전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 진구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부산 진구에 살지 않고 타구에 사는 사람이, 그죠? 부산 진구로 새 아파트를 입주를 한다면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내가 뭐 저기 북구에 살고 있어요. 북구에 살고 있다가 이번에 연지레미안으로 입주를 해. 그러면은 북구의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봅시다. 가만히 보시면은 부산 진구 쪽에 지금 뭐 이시공이나 연지레미안이나 가야롯데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요들은 어디에서 오는 수요일까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들어오는 수요일까요? 부산 진구 자체 내에서의 수요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부산 진구보다 하위 입지에서 오는 수요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서 말을 하면은 해수동, 부산 진구보다 상급지라 이야기하는 해수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새 아파트라고 해서 부산 진구의 연지레미안으로 이사를 갈 가능성은 그래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진구 내에서 구축에 살다가 새 아파트로 옮기고자 하는 수요가 가장 많을 것이고, 부산 진구보다 동급이나 하위 입지, 뭐 북구나 인접해 있는 북구나 사상구 이런 쪽에서 진구 쪽에 새 아파트로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그 다음에 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세 물량이 증가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상구나 뭐 북구에서 부산 진구로 전입을 한다면은 부산 사상구나 부산 북구에 전세 물량이 또 하나 늘어나는 효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세 물량이 더 증가하는 곳은 어디인가? 부산 진구를 기준으로 해서 진구와 그 하위 급지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해운대, 수영, 동래 쪽의 전세 물량 증가는 부산 진구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논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현재 가장 심각한 전세를 겪고 있는 부산 진구, 그리고 그 바로 주위에 있는 부산 진구보다의 하위 입지나 동급 입지, 여기가 가장 심각하게 전세난을 겪을 것이다. 여기서 말씀드린 전세난은 하염없이 떨어지는 전세 가격을 지금 맛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해수동에서는 전세 물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는가. 여기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 반역 KCC는 지금 입주했죠. 입주장 좀 들어섰죠, 그죠? 입주장 들어섰고, 여기 해운대 센트럴 프로젝트는 11월 달인가 입주일 겁니다. 그것도 곧 입주장 들어오는데, 얘들 말고는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신축이 없습니다. 신축 입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해요. 내년에 해운대는 신축 입주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가격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네! 결론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레이 카운티 11월 달에 입주인데, 내년도 연제구에 있는 레이 카운티 거제이 구역 재개발 레이 카운티 입주장까지는 가야지
입주 물량이 아마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싼 전세나 싼 월세에 거주하면서 가격 하락이 좀 심한 단지들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뛰어가 사라는 게 아니고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레인지 안에 들었을 때 꼭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매수를 진행하십시오. 제가 충분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4년은 입주 물량 과소 구간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보시면 지금 이게 부동산 지인에 있는 부산 기간별 입주 수요 물량에서 24년 물량입니다. 지금 23년도 입주 물량은 22,000세대 정도 되고 24년도 입주 물량은 14,000세대가 안 되거든요. 요거는 후분양 물량만 빼버리면은 사실상 거의 확정입니다. 왜? 지금 22년 이제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럼 24년 물량은 확정이라 보셔도 되거든요. 후분양 물량 해봤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24년은 지금 입주 물량 극방급 감소 구간이다. 그렇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25년도. 왜냐하면 지금 분양 못하고 있거든요. 분양하면은 이런 대형 메이저급, 뭐, 프루지오니, 뭐, 자이니, 뭐, 힐스테이트니, 이런 애들 말고는 분양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면은 미분양인데. 연산동에 있는 했던 저 코롱 하늘채 L센트로, 예, 미분양 난 거 아시죠? 그죠? 문자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저 문자 받았거든요. 그럼 미분 났습니다, 거기가. 줄주까지 갔는데도 안 들고 갔거든. 그럼 미분 난 거지. 경쟁률 많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24년은 입주 물량 과소 구간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를 상상을 해봅시다. 24년도에 부산은 입주 물량 과소 구간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규제들도 모두 다 풀려있을 거야. 맞겠죠? 취득세든지 양도세든지 아마 거의 다 풀려있을 겁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제발 집 좀 사주세요 하고 정책들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지금 열심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급격한 금리 상승도 24년 즈음에는 아마 마무리되어 있거나 오히려 금리 하락, 금리 인하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은 결론입니다. 부산의 24년을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기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